올해 80이 된 아버지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일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늘 같은 말이었다. 사내가 그 정도로 쓰러지면 되겠냐. 그런 아버지도 나이는 이길 수 없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밥을 해도 2숟가락이면 끝이었고 국을 끓여도 한 그릇이 남았다. 먹는 것보다 치우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을 누구보다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집이면 괜찮겠지. 그 한 생각으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밥상에는 반찬도 몇 가지 올라왔고 며느리도 형식적인 웃음을 보였다. 아버지는 그게 고마웠다. 그래서 더 조심했다. 아침엔 가장 늦게 일어났고 TV는 소리를 거의 끄다시피 했고 화장실도 눈치를 보며 다녔다. 괜히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밥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국이 빠졌고 반찬이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아버지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스스로 밥을 덜었다. 남기면 눈치 보일까봐, 더 달라고 하면 민망할까봐였다. 아들은 늘 바빴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말뿐이었고 아버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괜히 말했다가 아들 부부 사이만 어색해지면 그렇게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다는 말을 삼켰다. 식사는 어느새 하루 한 끼가 되었다. 그마저도 늦은 시간 식어버린 밥이었다. 아버지는 몸이 변하는 걸 느꼈다. 바지가 헐렁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숨이 찼다. 손이 자주 떨렸고 아침마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다. 3개월째 되던 어느 아침 아버지는 계단을 내려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고 손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용히 떠나자고.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말고. 아버지는 작은 가방을 꺼냈다. 낡은 옷 몇 벌, 약 봉투, 지갑.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었다. 아버지 괜찮다. 잠시 다녀오마.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며칠 뒤 아들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복지관에서 보호 중이며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병실에서 본 아버지는 기억 속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그제서야 아들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강해서 참은 게 아니라 아들이 힘들까봐 참았다는 걸.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노인은 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더 쉽게 방치된다. 이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집안에서 조용히 굶고 있는 수많은 노인의 이야기다.